대만에서 태권도의 열기는 상상 이상입니다. 초등학교의 체육 시간에는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가 하면 매년 가오슝에서는 대만 정부의 주도하에 각양각색의 태권도 캠프가 개최됩니다. 지난 2014년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렸던 제10회 세계 청소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는 대만 내 태권도의 열기가 드러나기에 더할 나위 없었는데요. 성인 대회도 아니고 청소년 대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경기장에는 1만 명 이상의 관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경기장 주변에 마련된 태권도 관련 상품들은 순식간에 품절되었고 대만의 어린 선수들이 출전할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경기장을 날려버릴 듯한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대만에서 태권도의 인기가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된 원인은 2004년 그리스에서 개최된 아테네 올림픽에서의 성과 때문입니다. 대만의 국가대표였던 첸시춘과 추무옌이 대만 건국 이래 첫 금메달을 획득하자 이후 대만 내에서 태권도의 인기가 비약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대만은 태권도를 자국의 주력 스포츠로 삼고자 했고 대만의 정부는 한국과의 교류에 물꼬를 틀며 한국의 태권도 교육 및 훈련 노하우를 전수받았습니다. 현재 대만 타이페이의 시내에는 1000여 곳이 넘는 태권도장이 있으며 태권도로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를 찾아보는 것 역시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TV 속 연예인들은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태권도복을 입고 나오는 것도 흔하기 때문에 태권도의 인기는 더욱 가파르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17일 이날 역시 대만의 태권도 팬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날이었습니다. 당시 대만에서 최고의 태권도 스타였던 양쉬진이 베트남 선수를 상대로 9대0의 압도적 기량을 뽐내며 곧 아시안게임 우승을 목전에 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은 겨우 12초, 베트남 대표 선수가 양쉬진 선수를 상대로 단 12초 만에 9점 이상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대만의 관중들은 양쉬진 선수의 우승을 예상하며 모두가 미친 듯한 함성을 내지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대회의 주심이 갑자기 그녀에게 실격패 판정을 내렸습니다. 경기 규정에 맞지 않는 구식호구를 사용했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경기 시작 전 모든 검사를 마쳤던 양쉬진 선수는 항의하였으나 주최 측의 판단을 무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눈앞의 우승을 놓쳐버린 양쉬진 선수는 허탈한 마음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1시간이 넘도록 대성통곡할 뿐이었습니다. 이후 대만은 주최 측의 맹렬한 항의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최 측이 시합 전 호구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선 왜 경기가 끝나가는 중에 실격 판정을 내리냐는 것이었죠. 그런데 세계 태권도 연맹의 입장은 완고했습니다. 정확한 실격 사유는 구식호구의 사용이 아니라 주최 측에서 공인하지 않은 센서 패치를 규정상 금지시켜 놓은 발 뒤꿈치에 붙인 것이다. 양쉬진 선수를 제외한 대만의 모든 선수들은 정상적인 센서 장비를 사용한 반면 오직 양쉬진 선수만이 발 뒤꿈치에 비허가 센서 패치를 붙였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장비 검사를 진행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센서가 시합 도중에 발견된 것은 변명할 여지도 없는 부정행위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더 높은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 장비 검사 후 몰래 센서 패치를 붙였다는 판단인 것인데요. 허탈한 대만 국민들의 분노에 서린 화살은 곧장 1차 장비 검사를 맡았던 한국인을 향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고 대만의 팽창을 막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며칠 지난 11월 20일 타이베이에 있는 한 한국인 초등학교에서 대만인들이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타이중에 있는 한인 상점들 역시 대만인들로부터 습격을 당해 물건을 탈취당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 후인 2010년 12월 23일 전 세계를 발칵 뒤집었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대만인들의 반응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이 양쉬진 선수의 복수를 대신해 주었다. 속이 시원하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해당 기사의 평가 역시 좋아요로 가득 찼습니다. 물론 부당한 일을 당한 입장에서는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을 향한 테러 행위까지 자행하고 북한의 국제적 범죄 행위를 옹호하는 모습은 해도 너무하다, 도를 지나쳤다는 의견을 낳고 말았습니다. 사태를 관망하던 한국 네티즌들 역시 분노로 대응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사실 이 사건에는 한 가지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 대회는 한국에서 개최된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개최된 대회였습니다. 또한 양쉬진 선수에게 실격 판정을 내린 주심 역시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 대회에는 단 한 명의 한국인 선수도 참가하지 않아 양시진 선수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한국이 이득을 보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장비검사 심판의 경우 양시진 선수를 아무렇지 않게 통과시켰기에 대만인들이 그를 비난할 이유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한국인 심판이 양시진 선수를 통과시킨 후 그녀가 몰래 비허가 장비를 추가적으로 붙였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서야 탄로가 나 그 사달이 벌어졌던 것인데요. 대만에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작정 한국만을 비난하고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대만은 지방선거 기간이었기 때문에 국민당과 민진당 모두 이 사태를 선거에 적극 활용하여 혐한 감정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행보를 보일 뿐이었습니다. 정작 사태의 당사자인 양시진 선수는 나의 실격은 한국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대만 국민들을 대표해서 한국에 사과하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면목 없음을 표하였습니다. 대만의 이익 집단이 혐한 감정을 이용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당장 2년 전만 해도 궈타이밍 전 폭스콘 회장은 대만 총통 선거에 나서면서 대놓고 한국과의 경쟁의식을 불지피는 광고를 제작하였습니다. 과거 대만은 아시아의 4마리 용 중 머리에 해당했고 한국은 겨우 꼬리에 불과한 국가였지만 현재 한국이 부국 클럽에 들어선 것에 비해 대만은 수십 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라 자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국을 넘어설 수 있도록 궈타이밍을 믿어주세요. 대만은 반드시 한국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로 끝나는 이 영상은 대만인들로 하여금 눈물을 쏟아내게 만들었으며 궈타이밍의 인기는 수직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아쉽게도 당시 궈타이밍의 경쟁자는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였기에 한국보다 중국을 더 싫어했던 대만의 여론은 궈타이밍에게 선거 참패의 결과를 안겨다 줄 뿐이었죠. 그런데 궈타이밍은 왜 뜬금없이 한국을 제물로 바치는 움직임을 보인 것일까요?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한국을 증오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배신자 삼성전자를 무너뜨리는 것이 나의 지상 최대 목표이다 라고 외치곤 했는데요. 갤럭시 말고 아이폰을 구입해라. 한국인과 달리 일본인은 뒤통수를 치지 않는다. 일본 기업과 손을 잡고 5년 내내 한국의 삼성전자를 무참히 짓밟아버리겠다는 등 친일 발언까지 쏟아내며 한국의 날선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0년 발생했던 글로벌 디스플레이사들의 가격 담화 문제로 인해 폭스콘이 받은 피해 때문이었습니다. 폭스콘 역시 계열사인 치메이가 LG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등 총 6개 회사의 담합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유럽연합에서 가격 담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서 나머지 회사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사실 작정하고 조사를 하게 된다면 가격 담합 사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에 6개사 중 누가 먼저 자수하느냐의 눈치 싸움 중이었는데요. 하필이면 폭스콘이 평소에도 열등감을 느끼고 있던 삼성전자가 자진신고를 하며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자 이때다 싶었던 궈타이밍은 험한 말을 가리지 않고 삼성전자와 더불어 한국 전체를 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한국을 대놓고 욕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생각이었겠죠. 폭스콘은 일본의 도시바 메모리를 인수하려는 시도까지 하며 어떻게든 삼성전자를 꺾으려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도시바 메모리는 한국의 SK 하이닉스가 소속된 컨소시엄에게 빼앗기고 말았고 이후 한국의 세계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은 더욱 넘사벽 수준에 올라섰죠. 지난 2월 대만의 넷플릭스에는 천태상적 마술사라는 신규 시리즈가 방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국의 특수효과 업체가 대거 참여한 것이 밝혀지면서 대만의 언론들은 드라마 감독에게 날선 항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감독의 답변은 단호하고 명료했습니다. 한국을 그저 미워만 하지 말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내가 굳이 한국을 콕 집어 찾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능력을 갖고 있었고 나는 그 능력이 필요했을 뿐이다 라며 대만의 언론을 돌려가는 신공을 보였습니다. 최근 중국이 대만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압박의 수위를 높이자 대만은 헌법을 개정하여 대만을 독립국가의 지위로 상승시켜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은 무력 통일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만에 대한 압박을 더욱 거세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대만은 주위에 우방국들을 많이 만들어야 할 텐데 단지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위해 아시아의 핵심 국가인 한국에게 미움을 사는 일부 대만인들을 향해 어리석음을 극치라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